국가가 무역이나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축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불러요. 명실상부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나의 국가가 기축통화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느 나라든 괜찮습니다. 자국의 화폐를 들고 스타벅스 아바라를 사 먹을 수 있으면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들입니다. 달러가 압도적이죠. 달러가 자국통화인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되면 그 나라가 얻는 이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글자 그대로 어마어마해요. 먼저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빚이란 게 있어요.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데 물론 국내 기업에서 채권을 사기도 하지만 외국 정부나 기업에서 국채를 사며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문제는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부도가 나기도 하는데 1997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나라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때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 이상나 890까지 떨어졌을 만큼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빌린 돈 못 갚아서 나라가 망하는 대참사를 겪을 일이 없어요. 만약 독일로부터 10조 달러를 빌렸다고 치고 상한일이 도래했는데 고간에 돈이 없다? 그냥 10조 달러 찍어내서 갚으면 그만이에요. 사람도 빚 지고 살면 참 거슬리는데 국가 정도의 단위가 빚 걱정 없이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정말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1조 5천억 달러를 찍어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기축통화국이라면 경제위기가 닥쳐도 최후에 뭔가 한 방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환율 변동 대응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 소비재 가격이 오를 테니 걱정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가격이 오르니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테니 걱정이고 그런데 현재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환율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오르나 떨어지나 같은 10달러니까요. 이런 엄청난 장점으로 경제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수 경제가 침체되는 것 같다? 100달러 지폐 좀 찍어서 자국 내 경제 활성화에 투입시키면 됩니다.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달러 전 기축통화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넓은 영토를 통치하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주고받기 쉬워야 했고 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금으로 만든 동전화폐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종이화폐도 만들어 통용합니다. 종이화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종이화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바꾸어주는 정책을 시행했죠. 이게 그 유명한 기축통화를 논할 때 반드시 나오는 근본위 제도입니다. 그 나라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1조 파운드의 종이화폐를 찍었다면 영국은 반드시 1조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파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금으로 바꾸어줘야 하는 것이죠. 1819년 근본위 제도를 채택하여 파운드의 신뢰를 높이기 시작하며 점차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던 파운드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의 전쟁 비용과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고 이때 미국은 영국의 금을 빨아들입니다. 무튼 금이 부족해진 영국은 1931년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게 돼요. 파운드의 신뢰는 약해지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생산기지 대부분이 파괴, 돈을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며 기축통화로서의 파운드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곳은 미국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유럽과 미국의 모습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인 생산기지와 안정된 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받은 금도 많겠다 근본위 제도를 채택하여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소비재가 미국에서 생산이 되었고 이를 결제하기 위해 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서서히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는데 1960년대 중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영국도 그랬듯이 미국도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끝내 근본위 제도 폐지를 선언해요.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면서 영국처럼 미국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무너졌냐고요? 아니죠. 넋놓고 지켜볼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석유를 이용합니다. 1970년대 석유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었어요. 석유 생산량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당시 사우디는 석유 개발 기술이나 무역 설비, 국방 분야,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1974년 사우디와 경제협력, 기술협력, 군사력의 현대화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사우디는 앞으로 석유 거래를 할 때에는 달러로만 받겠다라는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잭팟, 초대박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렇게 석유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 덕분에 근본위 제도를 폐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달러의 권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석유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자국 통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 석유 결제로서의 위안화 노력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근본위 제도를 채택해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 보유량이 기축 통화국에 비해 턱없이 적어요. 뭐 그래도 기축 통화가 되었다고 꼭 이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변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수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금리까지 낮추면 화폐가 자국 내에서 회전되어야 하는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돈이 돌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돈을 풀 때는 상상 이상으로 돈을 확 풀어버립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때 푼 돈이 무려 3조 6천억 달러, 코로나 시기에는 5조 9천억 달러예요.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까지 계산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달러가 해외로 나가지 않고 자국이 머문다면 그야말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 화폐를 애매하게 푼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엔화가 해외로도 나갈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시행한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일본은 엔화를 새로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지 못했고, 다시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기축통화국의 단점은 뭐 당연한 거지만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고요.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어마어마하다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초반에 보여줬던 역대 기축통화들이에요. 평균적으로 100년쯤 권력을 잡았는데 달러도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잡은 지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몇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미국의 GDP를 80%까지 따라왔고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 위안화에 대한 세계적인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율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국가들도 있어요. 달러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들이 나타났다고 해도 사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가 앞으로도 금에 비교될 만큼 영원한 안전자산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또한 금융, 자원, 무역 등 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혁신으로 인한 IT 산업의 경쟁력도 미국을 영원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미래는 모르죠.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마저도 영원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달러도 마찬가지일까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